그럼 먼저 이제 기존 보유 종목인 삼성 SDI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지난 한 주 동안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기금 투신 등 이 기관의 순매수가 10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권사들이 그 3분기에 분기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된다는 이 보고서를 좀 내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삼성 SDI는 지난 그 2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배가 증가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었고요. 자, 하반기 실적은 분기별 증익 추세가 지속되면서 양호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중대형 전지의 경우에 지금 환율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정책의 효과 때문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그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이 좀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3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에 쓰이는 이 폴리머 전지가 이제 3분기는 성수기고요. 자,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 같은 경우에도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인데요. 자, OLED 소재와 이 편광 필름, 이 반도체 소재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앞으로 ESS와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중대형 전지의 성장성이 지금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3분기에 소형 전지와 이 전자재료 사업 부분에 이제 성수기 진입으로 견조한 실적이 전망되는데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LN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LNF는 그 2차 전지용 그 양극재 생산 업체고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NCM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삼성 SDI, 중화권 업체를 고객사로 좀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주요 고객사의 그 LG화학과 이 삼성 SDI가 2020년까지 공격적인 그 설비 투자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이런 고객사들의 캐파 증설로 LNF도 생산 증설을 좀 공시했는데요. 자, LNF는 양극재 생산 능력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에 한 15,000톤 수준에서 올해 말에는 17,000톤, 그리고 내년 말에는 3만 톤 수준으로 작년 대비 내년에 한 2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사의 증설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 매년 연 한 10,000톤 규모의 그 생산 능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이렇게 증설하면서 LNF의 실적도 상당히 성장폭이 가파를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 지난 2분기에 MCM 매출 비중이 증가했고요. 그 우호적인 그 환율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약 30%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앞으로 전기차용의 고출력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MCM 소재 양극화 물질의 성장이 가속화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요. 그래서 캐파 증설 효과와 더불어서 NCM 소재의 그 양극화 물질 매출 증가로 인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난 한 주 동안 그 행보세를 계속 보였는데요. 자, 그동안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회계 감리나 고평가 논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등 논란 등을 거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회계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서 악재보다는 좀 호재의 그 민감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히 3분기에 수익성이 회복되고 그 파이프라인의 성장성이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걸로 지금 전망됩니다. 자, 먼저 실적과 관련 살펴보면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수익성이 많이 회복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 트룩시마나 호주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데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이 테바의 그 신약 허가에 따른 CMO 매출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7월 달에 공장 재실사 이후에 9월 중에 이제 공장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제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트룩시마, 호주마의 미국 승인이 또 기대되고 있고요. 자, 아울러 10월에는 그 램시마의 그 SC 제형의 유럽 허가 신청이 지금 계획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빈스틴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율 개선을 통해서 가격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공장에 지금 증설이 한 5만 리터 정도, 5만 리터 정도 증설이 지금 내년 상반기에 상업화될 걸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자, 연내 한 36만 리터 생산 능력을 보유한 제3공장 준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대기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로 32만 원에서 한 4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최하단인 한 32만 원에 대한 진입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 좀 예상되는데요.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행보세를 좀 보였는데요. 행보하는 중에도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됐었습니다. 자, 정부가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은 점이 이 주택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5일에 대북 특별 차절단 방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 진행에는 여전히 좀 문제가 없고요. 자, 남북 경협에 큰 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남북 경협주는 이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자, 앞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단계적으로 레벨업 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7,100억 원 규모의 남북 경협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본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하반기에 그 해외 수주와 실적 개선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보면 이라크나 사우디, 알제리 쪽에 한 60억 달러 규모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해외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이 본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